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토토킬러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무엇을 가장 불편하실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픽 준다며 가족방으로 입장시키고 픽은 안 주고 가입만 권유하는 걸 보고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제츠 대 퍼스 글로리입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 제츠는 기대 득점이 낮은 편인데 반대로 득점력이 돋보이는 경기를 가지고 있고 우선 퍼스 글로리를 상대로도 수비가 문제라는 얘기는 있어도 공격적으로는 도리어 이득을 가지는 성향입니다. 소속을 옮긴 스타미델로플로스와 테일러의 활약상이 생각보다 괜찮아 효율을 매우 잘 보이고 있으며 되려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며 공격 찬스를 많이 주고 있고 실점률이 높은 대신 득점 성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원정팀 퍼스 글로리는 타가트 필드의 공격진도 나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뒷심이 괜찮아 후반에 골을 넣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선제 실점 빈도가 높은 편이고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운영하다 추가 실점이 나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발목을 잡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넣은 골이 단지 추격에만 멈추게 되는 상황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일 경기는 뉴캐슬 제츠가 승리를 거둘 것 같으며 먼저 두 팀의 득점력과 맞대결에서는 최근 전반적으로 다득점 모습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 실점 빈도와 추가골 허용 또한 높은 확률을 나타나고 있는 퍼스 글로리가 장점인 뒷심을 보여주더라도 추격에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픽은 오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멜버른 빅토리 대 시드니 FC입니다. 먼저 홈팀 멜버른 빅토리는 포르나롤리를 뺀다면 뚜렷한 득점원이 없는 편이지만 최근 포르나롤리의 폼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7경기를 뛰는 동안 11골을 넣으며 팀의 공격에서 꾸준함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포르나롤리가 묶이는 경우와 적극적인 슈팅이 난사가 되는 상황도 나름 있고 오랜 문제인 수비 때문에 무패를 달리고 있는 중이지만 압도적인 승점을 쌓지는 못하는 중입니다. 다음 원정팀 시드니는 멜버른 빅토리보다 보유하고 있는 팬은 많은데 쿠차르스키가 없어도 롤리, 우드라는 보조 득점원인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드니도 수비적으로 기복이 제법 있는 상황이고 로드웰의 이탈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난전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승패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일은 오버를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데 포르나롤리의 대단한 폼과 시드니의 많은 공격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유리한 쪽은 포르나롤리가 묶이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시드니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기복은 시드니도 제법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픽은 멜버른 빅토리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입니다. 먼저 홈팀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라여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고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의 원정을 비롯해 발렌시아와 라요 등 쉽지 않은 팀을 연속으로 만났는데 중하위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라나다를 상대로 저득점 상황에서 이득을 많이 가졌지만 이번 경기 중 공격에서는 이득을, 수비에서는 손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습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셀타비고가 그라나다의 약점인 수비에서의 공간 허용을 노려볼 만하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그라나다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막기에는 셀타비고의 세부 전술이나 중원에서의 피지컬 능력이 부족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정팀 그라나다는 무승이 길어지며 강등으로 가는 1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원정 연전 중이었는데 레알전 패배는 그렇다 쳐도 알라베스에도 완패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감독의 전술이 4-2-3-1을 운영하며 여전히 전방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가 감독이 변경된 상황에서도 유지된다면 그라나다의 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만들어지는 다득점, 다실점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감독이 비엘사의 직속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성향이라 그라나다의 성향이 한순간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일 경기는 두 팀 전부 득점력에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번의 대결에서 패배가 없는 셀타비고가 그라나다를 굉장히 잘 대응한 편이었고 그라나다의 약점인 수비가 나아질 가능성이 적어졌다면 여전히 셀타비고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셀타비고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US 레체 대 프로시노입니다. 먼저 홈팀 레체는 과감한 슈팅을 만들어내며 화력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한 패턴 플레이만으로 수비가 잘 무너진다는 부분이 있고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박스 수비를 확신하기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그러나 그 기간 패배 없이 모두 승점 1점 경기를 하며 중위권에 잘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시노네가 슈팅을 리그 안에서도 제일 많이 내주는 축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전 5경기에서 화력을 집중하며 3승 2무라는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원정팀 프로시노네는 최근 2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밀란을 원정에서 만나는 등 일정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승격팀이지만 기존 중위권 팀 못지않은 성적을 내며 안정적으로 세리에A에 연착륙했습니다. 수비와 슈팅 억제 능력을 믿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승리를 가지지 못하는 부분도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마치텔리, 바레네체아, 하루이가 전부 돌아오면서 프로시노네의 장점인 중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경기는 오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레체의 후반 집중력 유지가 문제가 될 이유가 있어 보이고 프로시노네도 슈팅을 너무 내어준다는 단점을 완벽히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슈팅을 날리고 보는 레체가 프로시노네의 약점을 그동안 괜찮게 공략해왔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레체가 앞서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